춘천 공지천 하류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퇴적 문제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원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출을 하려는 다른 시도교원 중에 강원도를 희망하는 교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삼척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피해 복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등 도내 산간 계곡에도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해 입산객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공지천 하류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오염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공지천 준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하천인 춘천 공지천의 하류입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뿌였습니다. 물 흐름도 멈춰 있다시피 합니다. 공지천 하류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상류보다 하류의 하천 바닥이 높아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연히 수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전혀 일어나지 않죠. 그 물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제 썩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1년에 평균적으로 15cm 정도의 퇴적물이 공지천 하류에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에 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퇴적물들이 쌓이고 쌓여 하천이 육지화된 상태입니다. 학공리 등 공지천 상류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퇴적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공지천 바닥 퍼내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고 주민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지천 준설을 위해서는 7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지천 바닥 퍼내기 작업이 생태계를 더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지천은 의암댐 등으로 이미 자연적인 하천이 아니라며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강원도를 떠나 서울, 경기, 인천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다른 시도 교원 중에 강원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은 가장 적었습니다. 박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소속 교원 1,87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67.7%가 수도권으로 전출을 희망했습니다. 경기도가 7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46명, 인천 142명 순이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5년간 교원의 전출 신청 현황에서 드러난 분석 결과입니다. 반면 강원도에서 근무를 신청한 다른 시도 교원은 2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교육 현장을 변화시킬 특성화 정책 그리고 지방 교원을 위한 적극적인 처우 개선 대책을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이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학교에서 2017년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발생한 화재 가운데 43%가 전기적인 원인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원인별 화재 현황을 밝히며 학교 시설이 낡고 학교마다 사용하지 않은 건물이 증가한 결과라며 철저한 안전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 화재 16건 가운데 전기 원인은 7건, 실화나 방화, 담뱃불 부주의가 3건, 원인 미상 2건, 기타 산불이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에서 심폐소생, 심정지 환자를 이송한 결과 강원은 소생률이 4.4%에 불과해 전국 평균 6.6%보다 낮았습니다. 소방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소병훈 의원은 소생률의 차이는 구급차 현장 도착 시간과 무관하지 않다며 원인 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 이달 초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공공시설물 피해 복구에 국고 지원이 늘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해 현장에서는 오늘도 복구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삼척 신남과 초곡, 장호 등 피해가 심한 해안 마을에서 토사를 제거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마을은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지만 아직 200여 명의 이재민은 귀가하지 못하고 마을 회관이나 친척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집이 파괴되니까 어디 집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삼척 지역 피해는 공공시설과 주택 등 2,600여 건에 피해액이 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삼척 지역이 정부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차 조사를 거쳐 삼척시를 포함해 경북 영덕과 울진을 우선 지정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 중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돼 복구에 도움이 됩니다. 간접 지원으로 민간 시설에 대해 자금 융자와 이자 감면, 세제 혜택, 공공요금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이재민들의 구호,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정부 예산 지원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말 이러한 이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 복구를 하는데 아마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강릉시와 동해시에서도 현재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다음 주쯤이면 이들 지역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영진입니다. 조선 왕실의 주요 의식과 행사를 그림으로 기록한 조선왕조 의궤 박물관이 궁중 사고가 있었던 오대산에 건립됐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조선왕조의 궤를 오대산으로 환수하는 운동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1895년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한 명성황후. 혼란스러웠던 전국 탓에 장례는 시신도 없이 2년이 지나서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비통했던 국장의 전 과정이 꼼꼼하게 기록된 의궤가 현대기술로 재탄생했습니다. 조선왕실의 소중한 기록 유산인 실록과 의궤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조선의 중요한 기록들을 보관하고 또 이를 지켜왔던 오대산 사고가 이제는 박물관으로 후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가 그 왕의 기록지를 보관했다는 곳이구나. 아이한테 설명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환수받기 위해서 한 7년 정도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은 실록과 의궤가 어떻게 기록됐고 또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일제에 빼앗겼던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과 과정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황실 도서관에 의궤가 보관돼 있어서 거기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가야 되겠다. 그 해가 경술국치 100년이 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조선왕조 의궤를 원래 있었던 오대산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 박물관 건립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잃었던 영혼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고 또 있었던 곳에서 그 문화재는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수준 높은 불교 문화재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성보박물관도 함께 문을 열어 평창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설악산, 치악산 등 도내 산간 계곡은 오색 단풍으로 곱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을 만끽하기 위한 관광객들은 청명한 하늘과 맑은 햇빛 아래서 추억 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정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깊어지면서 치악산 산자락 곳곳에도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맑은 계곡과 울창한 나무가 어우러진 숲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아이들과 나들이를 나선 부모님도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 하하호호 웃어봅니다.
이제 선선해지니까 등산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단풍도 구경할 겸 이렇게 선선한 바람도 맞을 겸 왔어요. 친구와 손을 잡고 따사로운 햇살 아래 산책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초록이 우거진 숲과 맑은 강물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해보기도 합니다. 네, 친구와 같이 치악산에 단풍놀이 왔는데 공기 좋고 맑고 너무 좋네요. 가을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단풍놀이 캠핑을 하러 온 가족도 눈에 띕니다. 청명한 가을을 맞이해서 집사람이랑 여기 치악산에 캠핑 왔는데 날씨도 좋고 단풍도 막 물들기 시작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 첫 단풍이 시작된 치악산은 주중인데도 가을을 만끽하러 나온 입상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네, 치악산 국립공원의 첫 단풍은 10월 7일로 작년보다 하루 정도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대산은 14일, 설악산은 16일, 치악산은 오는 23일이 단풍 절정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4번째로 발생한 경기도 연천 농가의 방역대 안에 포함된 농가가 도내 한 곳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연천 발생 농가에서 10km 안에 있는 방역대 농가는 철원 지역 양돈 농가 한 곳으로 현재 돼지 2,00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방역대 농가 한 곳과 인근의 농가 2곳 등 돼지 농장 3곳에서 기르고 있는 9,000마리의 돼지를 사들여 도태시키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담팀은 가축 방역관 등 5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발생 동향 감시, 역학 분석 등 작업과 기관 간 유기적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강원도는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주변 도로 일제 소독, 양돈 농가 모임 금지, 돼지 분뇨 반입 금지 등 조치를 농가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인 철도 파업으로 도내 열차도 감축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ITX 청춘열차의 경우 36번 운행하던 열차를 24번만 운행해 가동률은 67%입니다. KTX 강릉선의 경우 46번 운행하던 기존 열차 운행 횟수가 12번 줄어 34번만 운영합니다. 경춘선 전동열차의 경우에도 가동률이 76%입니다. 하루 4번 운행하던 영동선 새마을호는 오늘 운행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강원도 공립과 사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했습니다. 중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보건, 영양, 사서, 전문 상담을 포함한 338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늘었습니다. 올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중등 공립과 사립 동시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